나이가 들면 마음도 함께 늙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날에 두근거린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던 그 감각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흰 머리카락이 늘어나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고 몸은 예전만 못하다는 걸 매일 실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설레임이 뭐가 필요해? 이 나이에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조용히 살다 가면 되지. 그렇게 마음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수업을 들으면서 옆자리에 앉은 한 분을 만났습니다. 특별한 외모도 아니었고 처음에는 그냥 친절한 이웃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웃을 때 눈가에 잡히는 잔주름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이상하게 마음이 간질거립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그날 나눈 짧은 대화가 머릿속에 자꾸 맴돌았습니다. 집에 와서 혼자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가능한 건가?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상한 거 아닌가?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설레임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두근거림은 젊은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진심으로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더 깊어진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의 설레임이 폭풍처럼 강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것이었다면 시니어가 된 이후의 설레임은 잔잔하면서도 오래가는 온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게 아니라 햇살이 스며드는 방식으로 마음을 채워오는 감정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도 혼자 속으로만 간직합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자식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사회가 시니어의 연애 감정을 어떻게 바라볼지 두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소중한 감정을 스스로 눌러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상한 감정이겠거니 곧 사라지겠거니 하면서 혼자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누르다 보니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더 커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부정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자신의 삶에서 감정의 자리를 없애버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느끼는 것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설레임도 외로움도 이 모든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감정을 느끼면 안 된다는 규칙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황혼연애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슬프고 쓸쓸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안에 담긴 감정의 색깔은 젊은 날의 연애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다채롭습니다. 삶의 무게를 알고 상실의 아픔을 알고 혼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것의 소중함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의 연애는 더 진지하고 더 성숙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더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레임을 다시 찾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를 기대하게 만드는 이유가 생기고 누군가를 위해 조금 더 정성스럽게 옷을 입고 싶어지고 어딘가를 함께 걷고 싶어지고 좋은 것을 보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나이 때문에 지워버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 한켠에 누군가에 대한 감정이 생겼다면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아직도 따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감정이 어떤 형태로 흘러가든 그것을 느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설레임을 다시 느끼게 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혼란입니다. 이 감정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너무 성급한 것은 아닌지, 상대방도 나와 같은 마음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혼자 이리저리 생각이 흘러다닙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감정의 혼란을 친구들과 나누기도 하고 일기에 쓰기도 하고 어떻게든 풀어낼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면 이런 감정을 털어놓을 상대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말하기가 민망하고 오랜 친구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혼자서 이 감정의 무게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 분들이 감정이 생겼다가도 그냥 조용히 덮어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괜히 행동했다가 상처받을까봐 거절당하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서 이 나이에 연애 같은 소리 한다고 주변에서 웃음거리가 될까봐. 이 모든 두려움이 결국 감정의 싹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혼자 지내면서 그때 그냥 한번 용기를 내볼 걸 하고 후회하는 분들을 저는 꽤 많이 봤습니다. 시니어의 감정에는 젊은 날에는 없던 특별한 무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에 대한 감각입니다. 앞으로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어렴풋이 느끼기 때문에 감정을 미루는 것이 얼마나 아까운 일인지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런데도 두려움이 그 감각보다 더 강하게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황혼 연애의 시작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면 안 됩니다. 두려움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안고 가는 것입니다. 두근거리면서도 한 발자국 내딛는 것, 떨리면서도 먼저 말을 거는 것, 거절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심을 꺼내놓는 것. 그것이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젊은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아온 시니어야말로 그 용기를 낼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도 젊었을 때와는 달라야 합니다. 젊은 날에는 감정이 앞서서 무작정 고백하거나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니어의 감정 표현은 훨씬 더 섬세하고 천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헤아리고 상대방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충분히 살피면서 조급하지 않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감정을 직접 드러내기보다 자연스러운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같은 모임에서 꾸준히 만나거나 산책을 함께 하거나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시니어의 연애는 속도보다 깊이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게 다가가느냐가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도 나와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나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혼자 지내온 시간이 길수록 새로운 관계에 대한 두려움은 커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해서 관심이 없다고 단정짓지 마십시오. 그분도 나처럼 두려움과 설레임 사이에서 혼자 버티고 있을지 모릅니다. 시니어 남녀 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은 공감입니다. 화려한 외모도 경제적인 능력도 사회적인 지위도 아닌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내 감정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 내 삶의 무게를 이해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시니어는 가장 강하게 연결감을 느낍니다. 그러니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 너머에 있는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은 외로움, 말하지 못한 두려움,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은 누군가 손을 잡아주길 바라는 마음.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젊은 날보다 오랜 시간을 살아온 시니어에게 훨씬 더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황혼의 설레임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열정이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설레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간에 그것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당신의 남은 삶을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관계가 조금씩 깊어지기 시작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설레임과 따뜻함으로 가득했던 만남의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다름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름이 때로는 불편함으로 때로는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갈등을 열정으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감정이 워낙 강렬하다 보니 문제가 있어도 그냥 밀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니어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각자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이미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하는 습관, 청결에 대한 기준, 돈을 쓰는 방식, 대화하는 스타일,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까지 수십 년에 걸쳐 굳어진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들은 상대방의 것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관계는 금방 피로해집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갈등 중 하나가 바로 독립성과 친밀감 사이의 충돌입니다. 오랫동안 혼자 지내온 분들은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하고 자신의 루틴이 흐트러지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관계에서 상대방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하고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하고 더 깊이 들어오고 싶어합니다. 이 두 가지 욕구가 부딪힐 때 많은 시니어 커플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솔직한 대화입니다. 불편하더라도 직접 말해야 합니다. 나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매일 연락하는 것이 내게는 부담스럽다는 것, 나의 공간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을 말하지 않고 혼자 감당하다가 어느 순간 폭발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영문도 모른 채 상처를 받게 됩니다. 솔직한 대화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거절처럼 들릴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게 된 것으로 오해할까 봐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려워서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성숙한 관계는 서로의 필요를 솔직하게 나눌 수 있을 때 만들어집니다. 내가 나를 지키면서도 상대방을 아끼는 것, 그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것을 서로가 이해할 때 관계는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과거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과거가 있습니다. 전 배우자에 대한 기억, 오래된 상처, 지나간 관계에서 받은 실망, 혹은 여전히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그리움. 이런 과거들이 현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말없이 조용해지거나 이유 없이 감정이 다치거나 특정 주제에서 벽을 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은 대부분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과거를 빨리 알아내려고 하거나 과거의 상처를 단숨에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치료입니다. 말없이 함께 걸어주는 것, 억지로 대화를 이끌려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것,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침묵을 존중해 주는 것. 그 시간들이 쌓이면서 상대방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자녀 문제도 시니어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새로운 관계를 반기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재산 문제에 대한 걱정, 새로운 관계가 가족의 질서를 흔들 것 같은 불안, 혹은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 같은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자녀들이 부모의 행복을 가로막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감정적으로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자녀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많은 분들이 관계를 포기합니다. 자식 때문에 내 마음을 접어야 한다는 생각, 자식들이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마음에서 나온 선택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부모의 삶은 부모 자신의 것입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결국 편안해집니다. 자녀를 설득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자녀와의 대화도 더 단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는 항상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시작하는 관계라고 해서 더 쉬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하고 더 많은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복잡함을 안고서도 누군가와 진심으로 연결되는 경험은 삶의 어떤 계절에 찾아오더라도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관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 그때부터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처음에 설레임이 가라앉고 나면 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함께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많은 시니어 커플이 바로 이 시점에서 흔들립니다. 새로움이 사라지고 일상이 찾아왔을 때 관계를 어떻게 지속시켜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일상은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이야말로 관계의 진짜 깊이를 만들어주는 토양입니다. 함께 장을 보고 같은 드라마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서 챙겨주고 날씨가 좋은 날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걷는 것.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쌓여서 두 사람만의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그 역사가 관계를 단단하게 붙들어 줍니다. 하지만 일상이 반복되다 보면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모든 것이 신기하고 흥미로웠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뻔하게 느껴지고 대화가 줄어들고 함께 있어도 각자 따로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관계가 식어가는 신호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관계가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이 시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의 활기를 불어넣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경험을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여행을 가거나 전혀 해본 적 없는 취미를 함께 시작하거나 새로운 음식을 같이 도전해보거나 예전에 각자 꿈꿨던 것을 함께 이루어 보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의 경험은 관계의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주고 서로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해주며 두 사람이 함께라는 감각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도 아직 모르는 면이 반드시 있습니다. 상대방이 젊었을 때 어떤 꿈을 꿨는지,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한테도 말한 적 없는 비밀이 있는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을 나누다 보면 오래된 관계에서도 전혀 새로운 상대방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는 존재입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자주 간과되는 것 중 하나가 칭찬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관계가 익숙해지면 고마운 마음이 있어도 그냥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상대방이 밥을 차려줘도 힘든 일을 도와줘도 아플 때 옆에 있어줘도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표현을 통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마음으로만 고마워하는 것과 직접 말로 고맙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오늘 밥이 정말 맛있었어요.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든든해요. 요즘 당신 덕분에 웃는 날이 많아졌어요. 이런 말들이 관계를 살립니다. 거창한 고백이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어도 됩니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진심 어린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채워줍니다. 시니어 남녀 관계에서 이 표현의 힘은 젊은 날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건강 문제도 시니어 관계에서 현실적으로 마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크고 작은 건강 문제들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해질 때 관계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돌볼 것인지에 대한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미리 나누지 않으면 막상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하거나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돌봄은 관계에서 아름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플 때 옆에 있어주고 싶은 마음은 진심이지만 그것이 장기간 이어질 때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스스로 먼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대방과 솔직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냉정하거나 무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현실적인 대화입니다. 시니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분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고치려 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으며 서로 다른 부분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을 곁에 두는 것, 그것이 시니어 관계의 가장 현명한 기준입니다. 그 편안함이 황혼의 삶을 가장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부족함을 언젠가 채울 수 있다는 희망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희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앞으로 내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지금의 나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면을 숨기려 합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 자녀와의 관계가 복잡하다는 것, 과거에 힘든 일이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감추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다 보면 관계가 처음부터 진실하지 않은 토대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쌓아진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균열이 생깁니다. 진실한 관계는 서로의 부족함을 함께 안을 수 있을 때 만들어집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상대방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두 사람이 동시에 받아들일 때 그 관계 안에서 비로소 진짜 편안함이 생겨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시니어 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친밀감의 원천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관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관계보다 먼저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누군가 잘해줘도 어딘가 불안하고 고마워도 미심쩍고 행복해도 이게 오래갈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 불안의 뿌리는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한 낮은 신뢰에서 옵니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랑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실수, 잘못된 선택, 상처를 준 사람들, 상처를 받은 기억들. 이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든 재료들입니다. 그것들을 부끄러워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덕분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 수용의 과정이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사랑이 단단해질 때 상대방을 향한 사랑도 훨씬 더 넉넉하고 자유롭게 흘러나갈 수 있습니다. 황혼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현명한 태도는 기대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모든 외로움을 채워주기를 기대하거나 나의 모든 필요를 알아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거나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기를 요구하는 것은 어떤 관계에서도 지속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관계는 서로에게 부담이 아닌 선물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관계가 생겼다고 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각자가 충분히 자신의 삶을 살면서 그 삶에서 얻은 이야기를 서로 나눌 때 관계는 더욱 풍성해집니다. 내가 오늘 혼자 읽은 책에서 감동받은 구절, 혼자 산책하다가 발견한 예쁜 풍경, 혼자 생각하다가 깨달은 것들. 이런 개인적인 경험들이 쌓여서 상대방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깃거리가 되고 그 나눔이 관계를 생동감 있게 유지시켜 줍니다. 시니어 로맨스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유머입니다. 나이가 들면 삶이 무거워지기 쉽습니다. 건강 걱정, 자녀 걱정, 경제적인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일상을 짓누를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유머는 관계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현실을 함께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같이 웃었던 기억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두 사람을 다시 연결시켜주는 끈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살아가는 것도 황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앞으로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 언제까지 함께할 수 있을지, 혹시 또 상처받게 되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으로 현재를 소비하지 마십시오. 오늘 함께한 식사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오늘 나눈 대화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오늘 상대방의 웃음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온전히 느끼는 것이 훨씬 더 값진 일입니다. 황혼의 삶에서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장이 시작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이 바탕이 되어 더 깊고 더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설레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가오는 감정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소중히 안고 오늘도 따뜻하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